제28화 청일성 성주의 아들 살인사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8화 청일성 성주의 아들 살인사건. 내실에 금빛 안개가 자욱했다. 이 금빛 옥문은 비교적 낮게 자리했고, 허허, 이런 침상 위에 둥둥 떠있는 신형이 있었으니 그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그의 코에서 선무가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이것은 산속 깊은 곳에서 돌을 닦는 신성과도 같은 자의 모습이지 않은가. 그는 은은한 황금빛으로 매우 신비롭게 보였는데 이때 실내에 자욱했던 선무가 침상에 떠있는 신형의 코로 급하게 빨려들었다. 모든 선무가 사라졌을 때 번쩍. 가부좌하고 침상에 떠있는 인물은 두 눈을 번쩍하고 감았던 눈을 떴는데 오, 그의 눈동자에 황금빛 이체가 가득하였으니 바로 유성문이었다. 그의 얼굴은 다른 빛으로 비친 것이 아니었으나 마치 신선의 후광과 같은 효과가 그의 얼굴의 광채로 가득했다. 오, 그의 얼굴은 관옥이었고 전설의 송옥과 반환도 울고 갈 얼굴이었으니 운기행공을 하기 전에는 조금 병든 얼굴처럼 보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은은한 금광이 비추고 있었으니 어찌 성문을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으랴. 츠츠츠츠츠츠츠츠. 유성문은 침상 한 장 높이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그는 매우 부드럽게 침상에 자리하였으며 후후후후. 이미 사갑자의 내가 공력을 넘어선 이후로 내가 공부의 유통이 원활하고 더는 진보하지 못할 줄로 알았는데 나의 내가 공부가 더욱 넓어졌구나. 중단전과 상단전에도 공부가 충만하고 말이다. 잊고 있었던 밀문천하결이 내 머리에 가득하구나. 또 다른 기연이란 말인가? 성문의 얼굴은 다시 한번 금빛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금빛 광채가 아니더라도 이미 황금 미소였다. 세상에 어떤 여인이 이 미소를 보고 방심의 두방망이질이 나지 않을 손가. 성문은 신인의 무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그의 외모는 초절정 신인이지 않은가. 아무튼 그의 미소로 실내는 매우 따뜻하였지만 더욱 따스함을 더했으니 이제 내려가야겠구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리고 이곳 선영의 별원을 알아봐야겠군. 내가 용마표국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니 말이야. 휙 석. 성문은 공중제비한 후 내실 지면에 착지했다. 그리고 처벅. 그는 힘차게 걸음을 걸었으며 후에 문을 열고 나간다. 현재 성문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얇은 검은색 무복을 입고 있었다. 물론 성문의 옷은 흑풍현랑들을 상대하고 상당히 찢겨버렸지만 지금의 옷은 장표두의 배려였다. 성문이 입고 있었던 비슷한 옷을 구해 입혔으니 말이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지금의 옷을 입고 내실을 나서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거의 정신이 없는 인물로 보였을 것이다. 그만큼 내실 밖 기온은 매우 차가운 공기였다. 그러나 성문은 한솥을 침지체가 아닌가. 하지만 객잔으로 보인 이곳은 조금 쌀쌀해서 성문의 입에서는 입김이 흘러나왔다. 처벅. 성문은 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회랑을 걸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으며 객장으로 나아갔다. 처벅. 성문의 눈에는 객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지만 유독 그의 눈에 들어오는 세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성문을 한동안 기다리는 세 사람이었다. 용마표국의 장표두, 쟁자수거령, 그리고 대리국의 공녀였다. 이들은 자신들 앞에 차를 마시며 담소하고 있었는데 저기 소엽이 오는군. 세 사람은 장표두의 말에 일어났으며 이제야 오시는군요. 네,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네, 은인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공녀의 말이었다. 공녀는 조심스럽게 성문의 얼굴과 몸 전체를 훑어보았다. 제 몸은 이제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행이에요. 소엽께서는 음식을 좀 드셔야 하지요. 네, 아무래도요. 그럼 아,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소치와 만두면 되겠습니다. 아니, 공자께서는 수위를 먹지 않았는데 더 많은 것과 기름진 것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랜 공복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제 속이 놀랍니다. 그러니 적게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운기행공으로 사실 기운이 제 안에서 차고 넘칩니다. 성문의 말에 장표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소엽의 몸은 기세가 폭발할 지경이다. 내가 초절정 중입 풍화경의 수준이라 느끼는 정도가 이 정도이지. 내 경지가 더 뛰어나면 현재 소엽의 수준을 능히 헤아릴 것인데. 사실 장표두는 속으로 홀로 생각했지만 그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미 성문은 오래된 과거에 반박 귀진의 경지를 넘어선 인물로 그는 자기의 능력과 수준을 다른 사람에게 헤아릴 존재가 아니었다. 당연히 장표두가 숨은 초절정의 고수라 해도 진정한 성문의 실체와 조우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수준이지 않겠는가. 아무튼 지금 장표두는 성문의 몸에서 알 수 없는 내기가 폭발지경이었다는 것을 다만 어림잡아 짐작할 뿐이었다. 우선 자리에 앉으세요. 대리국의 공녀는 성문에게 매우 공손했다. 그녀는 성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으며 그래, 소엽께서는 성가장으로 가서 용병으로 지원하실 것입니까? 네, 물론입니다. 아무리 성가장이라도 소엽의 무공이라면 중원에서도 충분히 그 실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번에 저희와 함께 사천으로 내려가셨다가 저희 표구 국주님이 주시는 추천서를 하나 가지고 섬서로 가셔서 무림맹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엽이라면 그곳에서 세를 얻어 충분히 강원 무림의 입신양명이 가능하며 추후 무림명가로 일가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장표두의 말이었다. 옆에 있었던 거령은 조용히 일어나 성문에게 음식을 시켜주러 갔으며 장표두와 공녀는 성문과 잠소를 나누었다. 글쎄요. 이곳 성가장은 이제 신강성의 구마문과 일전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곳 구마문은 마교를 섬기는 사천마가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험성 때문에 큰 금액을 약속하고 있어서. 소협. 성가장은 무림의 이름 없는 무가이지만 무림맹은 수십만 정파 무림 문파의 기둥입니다. 큰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지요. 후후후후. 성문은 장표두의 말에 다만 웃었다. 아니면 은인께서는 저와 함께 대리국에 가시는 것은 어떤가요? 성문은 고개를 돌려 대리국의 공녀를 보았다. 이 아이가 나를? 성문의 몸에는 밀문 천화결로 인해 무극지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물론 그는 현랑대와 대결할 때는 주로 곤륜파의 무공과 제문의 무공을 사용했지만 너무 거대한 절기였던 밀문의 무공을 성문은 그동안 되도록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기억에서 이 밀문의 무공은 기억 속에 묻힌 머나먼 세월 정도였다. 하지만 밀문의 절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으니 무공과 무술이었다. 무공은 중원의 무공과 급본류를 같이 하지만 무술은 요동의 고대 문화에서 출발하여 고대 동방 제국의 전통과도 같은 류였다. 아무튼 기원은 차후 논하고 밀문 천하결은 성문의 상단전에 자리하여 공능을 강력하게 활성화한다. 이 무극지기는 술로 전개되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산술의 정화였다. 공녀의 마음이 무도와 혹시나 하였는데 나를 마음에 두었군. 하지만 나는 너무 오래된 인물이거늘. 그리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해는 지금도 나를 찾고 있을 것인데. 성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며 조금 심각한 얼굴을 하였다. 대리국 할아버지께서 국왕이십니다. 제 할아버지가 되시지요. 은인께서 대리국에 가신다면 그에 대한 은인의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조, 정말 고맙소. 하지만 나는 성가장과 굳게 약속하여 움직이는 것이오. 그래서 소조의 부탁은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소. 성문의 정중한 거절이었다. 하늘의 선녀와도 같은 여인은 실망의 눈을 하였으며 하지만 이곳 청해와 신강성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꼭 한번 대리국으로 가서 소조를 뵙겠소. 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은인께 꼭 보답하고 싶어요. 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중원이나 파사국으로 팔려가 연우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냥 도울 기회가 있어서 했을 뿐이요. 소적께서는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소. 성문의 말에 공녀는 순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났다. 그런데 장표두님, 혹시 이곳 선영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변이 매우 소란스럽고 어수선해서 말입니다. 맞소. 이곳은 지금 벌집 쑤셔놓은 듯하오. 이유가 있습니까? 선영의 성두는 명왕제 홍무제에 의해 이곳에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소. 그런데 그의 장남이 어제 죽어버렸소. 하, 어떻게 그런 일이? 그는 이제 막 약관을 넘어선 나이였고 장래가 창창했던 인물이었는데 어제 살해되었다는 소문이 있어. 이런, 살해요. 병사나 사고사도 아닌 살해라면 용마 표국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아이들이 있어. 이곳 표국에 지국이 있는데 지금 소식을 모으고 있으니 조만간 이유를 알지 않을까 싶소. 이들의 대화는 일각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러던 중에 음식이 나와서 성문은 식사하였고 네 사람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 비록 간단한 식사였지만 성문은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라 감격스러웠으며 그는 속으로 음식으로 인해 매우 큰 포만감이 들었으니 선영 대랑가를 걷는 인물이 있었다. 매우 균형 잡힌 인물로 그는 한겨울이었지만 얇은 검은색 무복을 입고 있었다. 허허, 강력한 청해성, 동장군의 바람을 거스르는 인물이라니. 휘잉 휘잉. 바람이 제법 매서웠지만 그는 매우 당당한 걸음을 걸었다. 대랑가의 맨 끝에 주변으로 아무 건물도 없고 오직 이름 모를 장원이 하나 나타났다. 조금은 허름한 대문이었다. 이곳이 선영 친군도 이부의 안가인가? 조금은 허름하게 보이는 것이 주변 지역민의 주목을 피하려는 것 같군. 아, 성문이었다. 그는 아침을 한 뒤 한 시즌 동안 용마 표국의 장표두 일행과 더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다가 길을 나섰는데 대리국의 공녀는 대리국이 운영하는 분소로 향했고 성문과 따로 약조하여 성문이 대리국에 반드시 방문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용마 표국은 나름 큰 성과를 얻어 사흘 후에 선영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성문이 들었다. 이제 성문은 이곳 친군도의부의 비밀 안가를 열고 들어가 본격적인 친군도의부의 업무와 선영 도지위사 곽부를 도우려 할 것인데 과연 성문의 앞에 무슨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또한 선영 성주 장남의 죽음이 사건의 복선이 되어 유성문에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으며 출렁. 성문은 안가의 대문을 힘차게 밀어보았다. 역시 굳게 잠겨 있었다. 누구요? 이곳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인데 혹시 이곳과 상관없는 일하면 속히 다른 곳으로 가시오. 문이 출렁거릴 때 장원 안쪽에서 큰 소리를 외치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아무래도 위협을 목적으로 외치는 소리 같았다. 혹시 친군도의부의 인물이라면 문을 열어주시오. 허허, 친군도의부? 그렇다면 어디서 오신 인물이오? 개봉에서 온 부제독이오. 이런! 정말이오? 부제독 유성문이요. 성문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고 스르르, 덜컹, 후다닥, 후다닥. 대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이 후다닥 튀어나왔다. 그들은 성문에게 약간 허리를 조아리며 무언가를 요구하는 눈치였다. 이것을 보면 되겠어? 성문은 작은 호패와도 같이 생긴 것을 내밀었는데 그것은 친군도의부의 신분을 상징하는 작은 명찰과도 같은 사각 모양의 철패였다. 헉! 제독을 패요! 두 사람은 급히 자리에서 엎드렸다. 이 사람들이 속히 일어나시오. 내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듣지 않았어? 성문은 내가 공부해서 진력을 일으켜 두 사람을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어라? 어? 이에 두 사람은 성문이 일으킨 능공선물로 일으켜지는 차에 어안이 벙벙하고 크게 대경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